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금강산 위작이 끝났고 다음에 논문 다시 제13편으로 넘어오는데 여기 몇가 15까지 실려있다 그랬죠. 15까지 실려있고 그 이후에 또 2개를 더 했는데 이 책에는 그래서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자, 경허선사 친필 출연에 대한 연구와 경허집체 고찰. 이것도 골 때리는데 이거. 자, 경허선사가 친필이 나타났어요. 언제 나타났냐면 2016년 제가 그 연극 경허를 동국대학교 이해랑 예술국장에서 올리는 과정에 거기에 출연하신 그 나레이션을 하신 성웅 스님이라고 그 스님이 이제 아는 분이 경허사 친필을 갖고 있다. 이거 오케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용원대사 행장과 또 취연화상 행장 이렇게 2개를 갖고 있어. 그거를 우리가 가서 설정 스님이랑 가서 그거를 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주 정예사 신건기라고 하는 것은 경허선사 고향이 자꾸 전주라고 하니까 전주 자동리를 15번 내려갔다 그랬죠. 그 과정에 이제 범진 스님이라는 분이 먼저 내려가 계셨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정예사를 들렸는데 뜻밖에도 경허선사 친필이 거기 있다. 놀라운 일이죠. 뭐.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보고 사진 찍어오고 이거를 또 해석해보고 이래가지고 요거를 또 그 제가 그러니까 박사 이번엔 졸업한다면이죠 이게. 그러니까 2015년에 제가 박사를 받았고 2016년에 연극을 했으니까 얘는 2016년 최소한 2016년 6월 이후에요. 6월 달에 연극이 끝났으니까 연극 끝나고 가서 우리가 찾아갔거든요. 그러니까 6월 이후에 이 용원대사 행장과 치운화사 행장을 수집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정예사 신건기는 2017년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예사 신건기가 맨 뒤야. 그래서 이제 여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이 뭐예요? 박사가 됐잖아요 이미. 박사 홍현지라고. 주제어 경사 친필 치운화사 행장 전주 용원대사 행장 호석이나 객사. 그러니까 이게 용원대사 행장과 치운화사 행장과 경사 신건기를 제가 한꺼번에 한 것 같은데 이게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3개를 한꺼번에 했어? 오 마이 갓 힘들어요. 국문요약. 경허선사의 탄생지는 전주 다동리다. 그렇지 않다. 그러나 2017년 1월 지도사 2017년부터 움직였네요. 제가 연극 끝나고 또 경허집 강의를 7월 9일 날인가 충정사에서 했죠. 그거 하면서 이제 시간이 좀 여유를 갖고 2017년 1월 달에 갔군요. 오마이 갓다 다 나오네. 거짓말을 통하지를 않는구만. 그냥 미주알 고주알 그냥 아주 그냥 일기를 쓰시지. 다 써놨네 여기다가. 2017년 1월 지도상이나 행정구역상에도 없는 전주 자동리를 찾으러 가니 있나? 없지요. 이미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 때에 2012년에 그 천당함의 허정이라고 하는 스님이 그 경허선사 자동리를 찾으려고 선발대가 이미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없다는 걸 알고 그냥 자만동으로 추적을 했답니다. 저도 이제 천장함에서 2013년에 경허선사 바로 알기 그 세미나에서 자만동이라고 잔줘주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찜찜한 거야. 자만동이 뭐야? 경허선사가 자동리라고 했으면은 차라리 아들 자자가 있는 자만동이면 그나마라도 자만동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자자도 그런 자자가 아니에요. 물될 자자예요. 물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물을 까닥 댄다? 나 안 해. 그래서 매일같이 찜찜해요 그게. 그래서 시간만 나면 전주를 내려가고 토요일 일요일 내려가고 했는데 그때에 이제 여기 내려간다고 할 때 이제 범진 스님이 가셨어.
근데 이제 지도상이나 행정구역상에도 없는 자동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전주완산 정해사 신건기 침풀은 오 마이 갓 큰 수확이죠. 그동안 창건기라는 제목은 경어집에 다수 있어요. 왜냐면은 거기에 서문, 영찬, 창건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신건기라는 이름은 처음이었어요. 놀라웠죠. 이 신건기라고는 새로 신축해서 건설했다라는 그 경어선에서 친필로 이 신건기를 써주는데 기똥차요. 물결 춤춘다 바다 위에서 그 종이가 황금 물결로 비단 같은 종이로 그걸 쓰셨더라고요. 혹시 정회사 가셔서 그냥 그 스님한테 그냥 어떻게 그냥 사바사바를 막 하고 또 하고 하면은 혹시 보여줄 줄은 모르겠지만 이미 금고에다가 넣어놓고 그래서 저도 한번 내려가서 봤는데 사진을 안 찍고서 두 번째 다시 내려가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와서 세 번째에는 설정 스님이랑 또 같이 갔죠. 네 번째에는 우리 회원들이랑 같이 갔죠. 다섯 번째는 범진 스님이랑 한 번 더 갔어 그때. 그래서 5번 내려갔어. 그 정회사만 5번 갔죠. 그래서 이 신건기는 경어집에 수록되어 있지 않는 관계 경어집에 수록되지도 않았어요. 놀라웠죠. 그래서 그냥 제가 그 귀중한 걸 찾아와 가지고 그냥 그건 바로 해석했어. 바로 이게 도대체 뭔 소리란 말인가 했는데 친했어요. 그 전주 정회사의 창건주하고 친하셔갖고 거기 가서 잠도 주무시고 그 창건주의 따님이 그거를 맡았어요. 그런데 그게 보문종이에요. 보문종. 그 서울에 보문종 있죠. 그 보문종의 창시자예요. 거기가 전주 정회사가. 그래서 그 비구니 스님이 그걸 운영해 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의 아들, 창건주 네 이름이 뭐더라? 아이씨, 저기 써 있는데. 아이, 건드리면 안 되니까. 원령. 정원명인가? 원령 정원명. 거사의 아들의 아들이, 지금 살아가지고, 대전에 무슨 절 주지예요? 근데 그 외에 하버드 대학 나온 스님, 누구죠, 그거? 그 스님과 사형사제더라고. 그래서 그 스님도 같이 갔어요, 이거, 갈 때. 근데 그 누님이 그 정회사를 맡아가지고 지금 보문종을 창설해서 여기 서울에 있는 그 보문종 그걸 합니다. 오마이 갓드야? 이거 뭐 살아있는 전설이야? 전설 따라 삼천리도 아니고 경호선사가 이 절에 가서 몇 번을 주무시고 이것도 그 주무시고 써주신 건데 왜 거기를 들렸냐면 경호선사의 고향은 전주가 아니잖아요. 완주잖아요. 사실은 전주군 지금은 완주군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봉동읍 봉상면 구미리와 우동면 우동리가 합쳐가지고 봉동이 돼버렸죠. 봉상면하고 우동면하고 합쳐서 봉동이 됐는데 거기에서 전주로 나오시면 주무실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항상 여기 가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뭐이가? 전주 정회사가. 나중에 이거 맨 뒤에 정회사 사진이 있나 모르겠네요. 있으면 좋겠다. 그죠? 응. 어쨌든 뭐 못 가신 분은 전주 정회사 한번 가보시면 되지요. 뭐. 뭐예요? 교동마을? 향교? 왜 한복 입고 많이 다니는 데 있잖아요. 뭐 거기서 가까운 것 같았어요. 전주 안산 정회사 신건기는 제목부터도 창건기가 아니고 신건기였고 경어집에는 수록되어 있지도 않아서 엄청나게 귀중한 자료가 있을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신건기의 제목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신건기라는 이름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 2016년 6월에 출연한 것도 내내 경어 연극 끝나고 그 잠실에 뭔 서실이 있더라고. 갔더니 거기에 계신 분이 자기 스승으로부터 물려받았다 해가지고 놀라웠게도 행장 2개를 갖고 있어요. 대박이죠. 뭐 이거. 근데 이것도 또한 용운대사 행장은 경어집에도 실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어선사의 친필이 지금도 다 곳곳에 있다는 사실이죠. 주변에. 그래서 용운대사 행장 친필 역시 완주군이에요. 거기도 완주군이에요. 용운대사.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경어선사의 고향마을에서 가까운 곳에서 써준 것들은
이 수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공스님이 수집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빠트린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친필 역시도 완주군의 불명산 화엄사야. 오 마이 갓. 완주군 불명산 화엄사인데 경어선사 고향 마을에 가면은 거기 삼거리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뭐 팻말 같은 걸로 길게 써놨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화엄사가 써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뭐. 근데 경어선사가 이 용운대사는 이제 화엄사에서 저희 수석하신 스님이신데 경어선사와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경어선사가 이 행장을 기꺼이 써주시죠. 치유나상 행장하고 서룡화상 행장은 그냥 안 쓴다고 그냥 막 나는 폐기 처분할 무용지물이야 막 이래가면서 안 써주려고 막 어둥대다가 3년 만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써주시는데 이 용운대사 행장은 그냥 기꺼이 써줘요. 기꺼이. 그래서 같은 동네라 여러분 가셨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이 화엄사 있는 그게 화엄사가 경천면이에요. 아유 속상하더라고. 거기 이렇게 팻말이 써 있는데 경천면 완주군 경천면 화엄사인데 그냥 경천면 들으면 무슨 생각나? 이 김경천이란 놈 말이에요. 경어선사가 경천면이 누구? 경천은 하늘도 놀란다고 해가지고 놀랄 겸 하늘천이야. 그래가지고 전봉준 보고 거기도 오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경천면 근처는. 그랬는데 또 공주금치에서 퇴각할 때도 경천강을 또 건너요. 경천강을 또 조심해서 건넜는데 알고 보니까 강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이 인간 이 김경천이라는 놈이었더라. 이런 말이요. 이 썩을 놈. 이 썩을 놈. 왼수. 그래서 여기에 용운대사 행장도 기리고 있더라. 그래서 용운대사 행장은 11장, 그 치유나상 행장은 15장. 그거 갖다 또 해석하느라고 아주 돼지는 줄 알았어요. 이 신건기는 와서 거의 한 30분, 40분 만에 와라라락 번역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쫙쫙쫙쫙쫙쫙 읽기도 좋고 또 한 장짜리로 이렇게 길게. 폭은 이렇게 커요. 그렇게 돼 있어서 한 30분, 40분 만에 와다다다다다다닥 다 긁어서 다 확 깔았는데 그 치유나상 행장하고 용운대사 행장은 조금 시간이 걸렸죠. 한문이 많고 장수가 많아서. 경어집에는 서룡화상 행장과 치유나상 행장이 수록되어 있죠. 이 서룡화상 행장이 문제가 돼가지고 경어선사가 3살 차이가 나가지고 막 1846년생이니 막 49년생이 난리가 나게 이 서룡화상 행장이죠. 서룡화상 행장과 치유나상 행장은 이미 경어집에는 있어요. 근데 이 용운화상 행장은 없어요. 처음이라요. 그 가치 또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용운화상 행장과 함께 출연한 치유나상 행장 친필은 이 경어집에 수록되어 있지만 기존의 내용과 현재 발견된 행장 친필을 비교해본 결과 이 치유나상 행장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미 경어집에 실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경어집에 실려 있는 치유나상 행장과 내가 수집한 그 치유나상 행장과를 비교를 하니까 무려 180 몇 건데 80이 한자에 누락된 부분이 있고요. 글자를 빼먹은 부분이 있고 51개의 탈자가 발견됐다. 오탈자. 그러니까 130 몇 개야. 여기. 81개가 누락돼서 글씨가 한문이 그리고 51개가 탈자가 나오는 거야. 탈자가. 그래서 오탈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으려고 그동안에 수록된 경어집을 다시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죠. 왜냐면은 아마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경어선사 시를 볼 때도 뭔가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못 기재를 한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거를 새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실력이 없는 사람이거나 뭔가 친밀하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해놔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오탈자가 많아서. 근데 이건 지금도 계속돼야 할 부분이지만 그나마라도 그냥 경어선사 시를 또는 경어선사의 모든 법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스럽고 좋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조금 더 세밀히 했더라면 이렇게 하면
지원화상 행장하는데 130몇 군데가 틀렸으니 뭐 틀린 거죠.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아직도 여러 곳에 남아있는 경허선사의 친필을 아직 여러 곳에 남아있는 경허선사의 친필을 종단 차원에서 해야 돼요. 일반인이 어떡하냐. 나는 그만할 거지. 나 안 할 거요. 끝! 더 이상은 뭐 여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모르시라고 그래. 이거 힘도 없고 또 모욕도 없어. 의욕도 없어. 안 해. 그래서 경허선사의 친필을 종단 차원에서 추적하여 수집하는 일이 우선은 급선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우리의 후학은 이러한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말이죠. 누군가가 지금이라도 나서면 내가 아직은 안 죽었으니까. 왜 힘들다고. 아직은 안 죽었으니까 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지만 일단은 경허 뭐가 있어야 돼요. 선센터가 있어야 돼요. 그 선센터에 기념관과 연구소와 이게 들어가줘야죠. 설정 스님이 해주신다고 하더니 개뿔 그거 하나 믿고 있었는데 설정 스님이 수덕사 박물관 거기다가 해준다고 했는데 개뿔 거기 선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 한 채 전부 다 해주신다 했는데 과연 될까? 뭐 가장 경허선사 박물관과 선센터로서 가장 좋은 1순위라면 물론 수덕사겠지요. 그런데 나는 수덕사 아니라도 좋아. 여기 조계사. 조계사에다 세워주면은 뭐 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계사에서 그 자리를 내줄까? 맘만 먹으면 뭐는 못 내주겠습니까? 공터도 있고, 화장실 옆에 공터 내가 설정 스님 종무원장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한 달간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 내고 거기 천막 치고 살았어. 뭐냐? 거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저는 여기 이상 다른 데는 안 갈래요. 지쳤죠. 여기 이상 다른 데는 안 가고 만약에 내년까지도 뭐 금년은 어떻게 버틴다 하더라도 내년까지도 이게 안 된다면 저는 그냥 내 집으로 들어갈 거예요. 내 집에 학원을 없애고 그 학원에다가 그냥 기념관 차려서 여기 있는 거 갖다가 죽는 날까지 있다가 가서 나 죽으면 싹 없애버리라고 해야죠. 말이 안 돼. 수덕사도 말이 안 되고 종단도 말이 안 되고 아니 이렇게 많은 자료를 수집해 놨는데도 못한다? 그러면 많은 거지 뭐. 그렇다고 경허선사가 섭섭해? 천만에 만만해. 경허는 경허예요. 아무리 짓밟아서 부시려고 해도 경허는 경허고 아무리 묻히려고 해도 묻히지 않는 거는 경허고. 경허 스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해놨는데 뭐는 뭐 없어지겠습니까? 내가 아유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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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뚝도 힘들고 뭐도 힘들고 몸이 그냥 반상반상 하는데도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거 절대로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도 돈만 있고 의욕만 있으면 경허선사 글씨 많아요. 돈 많이 준다면 누가 안 내놓겠습니까? 자, 묵차 설원 경허선사 친필 발견 전조정에서 증거원계 영원대사 행장 경허지의 보리에 대한 고찰 지은화상 행장 경허지의 병구에 대한 전망 경허선사 친필 추적과 수집 경허선사 친필에 대한 해석 연구 재조명 재조명. 자, 설원 올해는 경허선사가 열반하던 지 105주년 됐으면 어떻게 하나? 2012년이 100주년 13, 14, 15
16, 17, 17년인가 2017년이네. 그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2017년 1월 달에 갔다 왔다고. 올해는 경허선사가 열반에든지 회고준이 되는 해이다. 오늘날 우리 불교의 선맥은 서산일에 200년 동안 선절되어 그 맥을 잊지 못하다가 조선왕조 세기말 암울했던 일제 침략의 외세 속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경허대선사로부터 다시 한국 선불교의 전통을 잇게 되었다. 경허선사는 조선불교의 선풍을 진작시켜 수월, 해월, 방공 등 기라성 같은 그 분선들로 하여금 선의 종지를 바라세우고 오늘날 한국 선불교를 반석 위에 올려놨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죠. 경허의 후손들 수월, 해월, 방공 같은 그런 기라성 같은 제자가 없었으면 어찌 오늘날에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이 경허선사의 제자들이 없었더니만 오늘날 나도 여기에서 강의를 절대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라라라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경허집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허선사에 대한 그의 근대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로서의 위상은 바로 서지도 못하고 있고, 경허선사 탄신대 열반제를 왜 수덕사에서만 하냐고요? 전국에서 다 해야죠. 어이? 말이 되나? 안 되지. 아직도 선사의 법화와 행리를 심신찮게 돌아가며 그들의 잣대로 함부로 평가하고 작태는 지금 작금의 작태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기에 후학의 진지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사료되는 바라서 내가 그냥 해마다 한 해도 안 빠지고 계속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논문이 많아진 거죠. 이러한 시대적 요통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허선사에 대한 연구는 교계는 물론 학계에서조차 1944년 경허스님이 주도해서 선학원에서 발행한 경허집이 유일한 차례뿐이야. 경허선사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채 미미하게 진행되는 현실이다. 그때 마침내 경허선사의 친필 출연은 아주 고무적이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죠. 친필이 그냥 3점이나 등장을 하잖아요. 대단한 거잖아요. 2016년에 2점, 2017년에 또 1점. 그래서 논자는 최근에 출연한 경허선사의 친필 전라북도 전주군 완산, 거기서는 그게 써요. 전라북도 전주군 완산 정예사 신건기라고 써있죠. 용운대사 행장, 치운대화상 행장, 그 3점을 바탕으로 경허선사의 선사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아까는 용운화상이랬는데 사실은 용운대사라고 써있어요. 친필에는 용운대사 행장,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우리가 경허집에는 치운화상 행장이라고 써있잖아요. 근데 뭐 얘기는 안 할게. 뭐 교수가 나보고 자꾸 경허 대선사라고 하니까 대자 빼래요. 못 빼. 그 대자라고를 빼야지 더 선사래. 아니 나는 그냥 대할래. 라고 해서 경허선사 때 과연 그러면은 대자를 썼을까? 나한테 물어보다. 아마 쓰셨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치운 대화상 행장이라고 썼다 이 말이야. 에이, 원본에. 그런데 경허집에는 치운화상 행장이라고 써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아니 그거 왜 뺐을까? 분명히 누군가가 뺐을 거야. 대자가 꼴보기 싫어서. 그런데 경허선사가 썼어요. 치운 대화상 행장이라고. 그러니까 경허선사도 대자를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지금 당당하게 경허대선사라고 그래요. 경허대선사. 그래서 3점을 바탕으로 경허선사의 선사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라는 말이죠. 먼저 전라북도 전주군 완산 정예사 신건기는 광무 5년, 대한 광무 4년이 경자년이에요. 1900년. 경자년. 경자동. 그냥 우리 집에 내가 갖고 있는 게 경자동 거든. 대한 광무 4년. 대한 광무 4년은 3년은 1899년 기해년. 그래서 대한 광무 5년은 1901년 1월. 경허사가 아마 여기 1월 달에 가 써주신 것 같으죠? 경허선사 친필 전라북도 전주군 완산 정예사 신건기는 그동안 경허집에도 발표되지 않았던 경허선사 친필이에요. 얼마 만에? 제가 이거를 2017년 만에 이걸 발표를 하니까 110년 만에 1901년에서 2017을 빼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116년 만에 세상에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갔다 오자마자 짐 풀고 그냥 바로 했어요. 바로. 너무 궁금해. 짧고. 그리고 뭐 내용도 그냥 너무 쉽고 또 한문도 뭐 모르는 게 없어요. 한문은 뭐 진짜로 이거는 모르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저기에서는. 그래가지고 간단데스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1901년이었어요. 116년 만에 세상에 출현하게 되었는데 다른 창건기와는 달리 신건기라고 명명하였던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건기라니까 굉장히 신선했어요. 말 그대로 신건기. 대하늘로 길이 보존하세. 힘들어. 그리고 용운대상 행장은 경허선사 친필로서 경허집에도 수록되어 있잖아요. 물론 정여사 신곡기도 안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대한광무 5년 4월 달에. 그러니까 용운대사 행장은 4월이고 정여사 신건기는 1월인 걸 보니까 거기서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출연작으로 대한광무 5년 4월 1901년으로 110년 전에 친필로 현존 경허집에는 서령화상 행장과 치운화상 행장만이 있잖아요. 서령화상 행장은 1903년, 치운화상 행장은 1900년. 네, 수록되고 있어 매우 주목할 만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작품 치운화상 행장. 사실은 치운 대화상이에요. 어디에 있는데 그 글씨가 내가 너무 멋져갖고 그거 프린트로 해놨어요. 지난 저쪽 기념관에서는 내가 그 현관문 앞에다 붙여놨는데 지금은 좀 장소들이 바뀌어가지고. 치운 대화상 행장. 없네. 들어갔을 것 같아. 하도 많이 바뀌어서. 어디 갔냐. 치운 대화상 행장은 기존의 그 내용과 경허집에 있는 내용과 너무 많이 틀려서 어이가 없었어요. 81자가 빠졌다는 게 말이 답니까? 그리고 51자가 오탈자, 탈자가 아니고 오자지, 오자. 저게 오자고 이게 탈자죠. 탈자가 51개. 저기는 누락된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오탈자가 전부 다 81, 51, 132. 치운화상 행장은 광무 4년 1월에 광무 4년 1월 하순에 치운화상은 1900년 거고 이 용운대사는 1901년 거고 그래서 요거는 1월 하순이네요. 117년 전에 출연이죠. 그러니까 117년 전 거, 116년 거. 그래서 지금부터 경사 친필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이제 일단은 경허선사 친필 발견. 경허집은 경허선사의 어록으로 경허선사가 남긴 산문의 법을 비롯하여 이 논문의 핵심으로 경허의 중도 사상에 의거해서 그의 법어가 있죠. 그 다음에 서문, 기문, 서간, 행장, 영찬, 송, 그리고 선시. 여기서는 이제 선시가 263수라고 했는데 그 뒤에 또 투수가 더 발견돼요. 그래서 또 265수가 돼요. 신기하죠. 그러나 그의 선필은 거의 사라져 현재 실제 친필은 몇 개 없어요. 9개. 제가 2개. 그래서 거의 사라져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시 10여 장 정도가 남아있는데 작년에 용화상 행장과 치운대화상 행장 그리고 전주 정에서 완산 정에서 신건기를 추가하여 오늘의 이름을 써서 풍성하게 됐죠. 풍성하게. 이게 수덕사 새로 만든 성보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전시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경허선사 친필이 이곳저곳에서 제보가 이어지고는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 돈이 없어. 그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바로 이 시점에 종단 차원에서 경허선사 친필을 거두고 이것을 다시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하여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 경허선사의 위상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사료되고 있더라 이 말이죠. 나이 들어서 나도 더 이상 못해요. 전주 완산 정회사 신건기. 전라북도 전주권 완산 정회사 신건기의 출연 경위는 전 경허선사의 생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생가. 경허선사 생가 터 찾으려고 전주 내려갔다가 얻어진 엄청난 수학이죠.
전라북도 전주 자동리는 경화선사의 탄생지로 경화집에서 공식 명명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리라는 지명은 현존 행정구역상에는 물론 일제시대 때 지명이 되었고 심지어는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에도 없는 명칭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이 부분을 밝히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그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해 이것은 세 번째 답사 과정, 세 번 만에 찾았네. 세 번 만에 자동리를 찾은 건 아니고 이 신건기를 만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자동리는 15번을 내려가도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오동리로 돌리면서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굉장한 노력을 했지만 안 됐어요. 없어요. 전주에는 자동리가 없어요? 없어요. 덕분에 이제 신건기 하나를 찾게 됐죠. 세 번째 들어가서 얻은 수학이다. 금년 2월 17일. 그러니까 이게 금년에 썼구만. 2017년도에. 금년 2017년 1월 9일 날 범진 스님을 모시고. 근데 1월 9일이 뭔 날이야? 아니, 전봉준 장군도 1월 9일 날 그때 연락이 온 것 같은데 여기도 또 1월 9일이네. 1월 9일 지나갔어? 1월 9일 날 뭔가가 자꾸 수학이 생기는구만 그래야. 1월 9일 범진 스님을 모시고 경화선사 생가터를 찾으러 전주로 내려갔는데 범진 스님께서 우연히 들른 전주 정회사의 뜻밖의 주지 스님께서 광무 5년 1901년 1월에 쓰신 경화선사 친필 전라북도 전주군 완단 정회사 신건기를 신이 보여주셔서 그동안 경허집에도 발표되지 않았던 경화선사 친필이 116년 만에 세상에 출현하게 되었던 것이다. 전설 따라 삼천리. 이 원문을 살펴보기로 하차라고 하면 이 범진 스님이라는 분이 참 대단한 분이세요. 어디를 가기만 하면 경허선사 거를 물어와요. 이렇게. 사진도 2개나 물어오신 게 범진 스님이거든요. 범진 스님이 여기 인천 금상선사 갔다가 경허선사 52세 사진을 또 물어오시더니 또 저기 어디요? 대구 부도암 인가를 가더니 또 경허선사 55세 사진을 또 물어오셨어요. 아유, 대단하시죠? 네, 그분이 아마 경허선사와 전생에 엄청난 찌들찌들한 인연이 있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또 이 신건기를 가서 또 물어오셨는데 내려가자마자 그냥 발 닿는 대로 갔는데 그게 정회사였답니다. 정회사에 가서 밥상도 거하게 얻어 드시고 이것도 보여주시고 놀라운 일이죠. 뭐 다 이게 어찌 제 힘으로 했겠습니까? 응? 호법 신장과 부처님이 보호하사 됐겠지요. 네, 힘들어요. 조금씩 힘을 더 발휘해 주셔야지
제가 힘들다고요. 인간으로 이렇게 버텨내는 게 나도 이제 그만할래.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시의 업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업문을 살펴보기라는 건 좀 이따 살펴보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었어.